내 재산도 결국 우리 가족의 것이잖아. 왜 그렇게 까다롭게 구니? 내 노력으로 이룬 재산이 당신들의 것이라고? 이제 더는 당신들의 탐욕에 속하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떠나는 이유는 하나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야.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입니다. 한때는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 생활이었지만 지금은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과의 싸움 속에서 제 삶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남편과 시댁의 끝없는 요구와 배신 속에서 제가 겪은 일들,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수원의 한 대형 화장품 브랜드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30살의 지은입니다. 겉보기에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제가 겪고 있는 현실은 상상과는 완전히 다른 숨막히는 결혼 생활입니다. 저는 남편 민호를 친구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진중한 사람이었고 수원의 한 제조 공장에서 일하며 적은 월급으로 생활했지만 성실해 보였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끌려 우리는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당시 저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동화 속 이야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점점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오씨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으로 여자는 가정에 헌신하고 남자는 밖에서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가정의 주수입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제가 가사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고 꾸준히 지적하셨습니다. 매번 식사 때마다 시어머니는 동네 다른 며느리들과 저를 비교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집안을 이렇게 잘 챙기는데 넌 왜 그러니? 저는 퇴근 후에도 쉬지 못하고 부엌으로 달려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남편 민호는 집안일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제가 부족하다고만 말씀하셨죠.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하지 못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지키는 건 더 중요한 일이야.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남편 민호조차도 저를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제 탓을 했습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건 운이 좋아서야. 엄마가 집안일을 맡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야지. 그의 말은 저를 깊이 상처 입혔습니다. 저는 점점 이 집에서 외로운 존재처럼 느껴졌고 점점 제 자리를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곳에 속해 있는 걸까? 시어머니는 심지어 제가 회사에 있을 때도 전화를 걸어 시장에 가거나 집안 청소를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시간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시어머니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직장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더 중요하지. 넌 며느리이고 아내라는 거 잊지 마라. 가장 힘들었던 날은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무언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던 때입니다. 제가 인사드리자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돈 좀 번다고 어른도 무시하려는 거니?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민호에게 위로를 기대했지만 그는 단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와 잘 지내야지. 내가 좀 더 이해하면 안 되겠니? 이 집에서의 하루하루는 끝없는 전쟁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부당한 요구를 견디고 남편의 무관심을 감내하며 동시에 직장에서도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매일이 지나갈수록 저는 점점 제 삶의 자유와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답답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시누이 희진과 관련된 일이 터졌습니다. 희진은 제가 관리하는 화장품 매장에서 상품을 가져가면서 대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가족끼리의 호의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가 가져간 제품의 양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희진이 제가 판매하는 화장품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되팔아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지만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돈을 지불하지 않은 제품들로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남편 민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퇴근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희진이 가져간 화장품들이 너무 많아. 지금까지 계산이 전혀 안 됐고 심지어 인터넷에 되팔고 있는 것 같아. 최소한 그녀가 가져간 물품의 금액 2천만 원은 돌려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민호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돕는 건 당연한 거잖아. 희진도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데 너무 그러지 마. 그의 반응은 제 기대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저는 속이 답답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족끼리 돕는 건 좋은데 이건 명백히 나를 이용하는 거야. 내 노력으로 일구어낸 직업인데 왜 희진이 마음대로 가져가고 되팔아도 괜찮다는 거야? 민호는 여전히 차분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참아. 희진도 결국 가족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따질 필요는 없잖아. 돈 문제로 싸우고 싶진 않아. 그 말은 마치 제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저에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직장에서는 밤낮 없이 노력하며 일한 대가로 얻은 수익이었고 그것이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낭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민호와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를 받을 수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게다가 희진이 여전히 매장에 들러 상품을 가져가면서도 미안한 기색조차 없다는 사실이 더욱 절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날 저는 매장에서 재고를 정리하다가 희진이 가져간 제품의 리스트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가져간 제품들은 제가 특별히 공들여 추천한 고가의 제품들이었고 그것들을 통해 매출을 늘리려는 계획이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오 씨에게도 이 문제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혹시나 어른으로서 중재해 주시길 바랐지만 그녀 역시 희진의 편을 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진이 돈이 없어 어려운 걸 알면서 그렇게 따지면 어떡하니? 가족끼리는 이해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지 제 권리를 주장하려 했을 뿐인데 오히려 제가 가족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방에 홀로 앉아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가족에게 단순히 돈을 벌어다 주는 존재로만 여겨지는 걸까? 그 답답함은 점점 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제 모든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점점 고립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버지의 생신을 맞아 부모님께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주도로의 가족 여행을 계획하며 오랜만에 부모님께도 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며 모은 돈을 드디어 의미 있는 곳에 쓸 기회라고 생각했죠.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두 분 모두 감격하신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너도 바쁠 텐데 이렇게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맙구나. 그러나 이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오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행 계획에 대해 들은 그녀는 저를 불러앉혀서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놔두고 내 부모만 제주도로 보내니? 나도 내 엄마인데 내가 우선인 거 몰라?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이해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여행은 아버지 생신을 축하하기 위한 거예요. 어머님께도 기회가 되면 꼭 좋은 여행을 준비할게요. 하지만 오 씨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계획을 바꿔서 나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게 맞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이럴 수 있니? 그날 저녁 민호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의 반응은 저를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서운해하시면 그냥 어머님 모시고 가는 게 어때? 내 부모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특별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계획을 이렇게 쉽게 포기해야 한다는 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내 부모님도 중요한 분들이야. 어머님이 서운하셔도 이번에는 내가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굳이 그렇게 하겠다면 할 수 없지만 엄마가 더 화를 내면 나도 어쩔 수 없어.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계속된 요구와 민호의 무관심 속에서도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 결정에 대해 격분하셨습니다. 그녀는 제가 효도를 모른다며 저를 비난했고 그날 이후로 더욱 차가운 태도로 대하셨습니다. 여행 당일 저는 부모님을 기쁜 마음으로 고만까지 모셔다 드렸지만 마음 한켠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가족 내 평화를 깨뜨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제주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부모님은 행복한 표정으로 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셨습니다. 지은아, 정말 고맙다. 이 여행은 우리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거야. 하지만 집에 돌아온 저는 시어머니의 싸늘한 시선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민호와 함께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제가 들어오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나를 서운하게 만들고 말았구나. 내가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알겠다. 민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설명할 힘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지만 그 믿음조차 이들의 비난 앞에서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선택이 정말 옳았던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걸까? 시간이 흘러도 가족 간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민호와의 신뢰가 무너지는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가계부를 정리하려고 우리 부부의 공동 예금 계좌를 확인하던 중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확히 5천만 원이 민호의 개인 계좌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우리 둘의 노력을 통해 모아둔 돈이었고 집이나 미래를 위해 사용하기로 약속한 돈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민호에게 이 사실을 물었습니다. 민호, 우리 예금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갔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려고 옮긴 거야. 좋은 기회가 있어서 말이야. 하지만 그의 설명은 저를 전혀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 저는 친구들에게 민호가 언급한 사업 투자에 대해 물어봤고 예상대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호가 투자한 곳은 사업이 아니라 도박빚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뒤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해 저축한 돈을 자신의 도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썼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호와 다시 마주 앉아 분명하게 따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우리가 함께 모은 돈이야. 당신이 그 돈을 도박빚에 쓰다니 정말 실망스러워. 그러나 민호는 조금의 반성도 없이 오히려 저를 탓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봤어? 당신이 날 계속해서 가장의 역할을 강요했잖아. 내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이 사태를 만들었다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와 민호의 무관심, 그리고 끊임없는 압박을 참아왔던 제가 그 자리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가장의 역할은 무엇이야? 당신은 집에서 가사나 아이들에 대해 신경 쓴 적도 없고 오히려 내가 가정을 지탱하려고 밤낮 없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결혼이 더 이상 우리 둘의 신뢰와 사랑이 아닌 서로를 탓하는 관계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런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된 걸까? 모든 일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도박으로 돈을 날렸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아팠던 것은 그가 자신이 한 잘못을 제 탓으로 돌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결혼 생활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제가 아닌 누군가의 희생양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의 행동과 시어머니 오 씨의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모든 갈등과 배신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한 제 결정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동시에 저에게 필요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이혼 결정을 민호에게 전했을 때 그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분노하다가 곧바로 무릎을 꿇고 저를 붙잡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지은아,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줘.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하지만 그의 말은 이미 신뢰를 잃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상처와 배신을 겪은 뒤 그의 말은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연 시어머니 오 씨는 저를 배은망덕한 여자라고 맹비난하며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우리가 널 가족으로 받아줬는데 이젠 넌 우리를 완전히 외면하는구나. 그들의 비난과 감정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결점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응은 단순히 비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그들은 제가 공동 소유로 되어 있던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시어머니는 아파트를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제가 결혼 후 저축해 마련한 돈의 절반을 투자해 구매한 아파트였지만 그들은 마치 자신들만의 재산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민호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저에게 서류에 서명하라고 요구했고 시어머니는 제가 서명하지 않을 경우 명예를 더럽히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이 희진이 몰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가져가 은행에 담보로 설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희진은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민호, 그리고 희진이 함께 꾸민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저를 재정적으로 궁지에 몰아 아파트 소유권을 포기하게 만들고 제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변호사와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침대에 앉아 심장이 철렁이는 기분으로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었던 가족이 저를 이렇게까지 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사랑했던 가족의 모습인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아니면 단지 그들이 이기적일 뿐인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통해 제 권리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삶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제가 쌓아온 노력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싸움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긴 법적 싸움 끝에 저는 드디어 아파트의 소유권을 되찾았습니다. 변호사의 도움과 제 스스로의 노력으로 결혼 생활 동안 제가 기여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민호와 그의 가족이 저를 재정적으로 압박하려 한 사실을 인정하며 아파트와 저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그의 가족은 끝까지 저를 비난하며 제가 가족의 평화를 깨뜨린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오 씨는 이웃들에게까지 제 이야기를 퍼뜨리며 저를 배은망덕한 며느리로 묘사했습니다. 심지어 신우이 희진은 제가 아파트 소유권을 되찾은 이후에도 저를 찾아와 돈을 요구하며 자신이 이 3원에 얼마나 힘들게 되었는지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과의 긴 싸움은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저는 제 삶을 스스로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날 저는 아파트에 홀로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혼 후의 삶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았지만 정서적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몰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혼자라는 사실에 외로움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이상 억압받지 않는 자유로움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제 일에 더욱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품 매장에서의 일은 저에게 안정된 수입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배울 기회를 주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며 매출을 올리는 과정은 제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단지 일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주말마다 요가를 배우며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고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제 자신을 다시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가끔은 부모님과 통화를 하며 그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부모님과 더욱 가까워졌고 그들은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제 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줘서 고맙다. 이제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길 바란다. 그들의 따뜻한 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혼 후 몇 달이 지나자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새로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알게 된 한 동료와 점차 친해지며 그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는 제가 겪은 아픔에 대해 묻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저에게 위로가 되었고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신중했습니다. 지금은 내 자신을 돌보는 게 더 중요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저를 억압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혼 후 몇 개월이 지나자 민호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회사가 불법 노동력을 이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되었고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회사는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법적 문제에 직면했고 민호는 회사 대표로서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의 실패가 나에게도 슬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행동과 가족의 배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느꼈던 상처와 분노가 다시금 스며들었습니다. 민호와 시어머니 오 씨는 제가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결국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 씨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태도로 제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다 지난 일이잖니.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우리 가족을 위해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미 가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머님과 민호가 제게 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네요. 제 도움을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씨는 실망한 얼굴로 자리를 떠났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억압당하고 이용당했던 과거를 떨쳐내고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을 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간단했습니다. 누구든지 바람을 심으면 폭풍을 거두게 됩니다. 이건 제가 어머님께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민호와 그의 가족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저는 그들의 몰락을 보며 복수심이 아니라 삶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고 제 자신의 행복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제 능력을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고 제 이름을 딴 새로운 화장품 라인을 출시하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을 다시 찾았고 제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는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여행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제 시야를 넓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서울의 한 작은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지은아, 이제는 정말 행복해 보여.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뭐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얽매이지 않고 나답게 사는 거,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 지금의 저는 과거의 상처를 배움으로 바꾸고 그 위에 새로운 삶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지만 저는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삶은 여전히 도전과 선택의 연속이겠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너는 이미 강해졌어. 이제는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자. 이제 저는 다시 일어선 자신을 믿으며 밝은 내일을 향해 걸어갑니다.